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히 추석 명절 지나고 또 처음 이렇게 대한행정사회 교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첫 시간에 행정사 법령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부터 출발한 공직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1회 1기로 또 교육도 받고 또 행정사를 지금 한 7, 8년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무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야간부에 마침 응시 자격이 주어지길래 행정학 석사학위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또 석사 박사학위는 행정학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단국대에 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행정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이런 국가 전문 자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석박사를 하고 나오니까 또 관동대학교 법정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교수 은퇴 후에는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7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 원격 대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교가 한 7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사교를 맡으면서 또 정보화 시대 이런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요즘에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 경험이 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행정사 회가 금년 6월 10일로 8개 협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죠. 통합되기 전에는 제가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 또 교수를 맡았고, 법률정책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사법 개정 문제도 깊이 관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이제 관여하고 있는, 할 수가 있는 출입국 관리 업무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업무의 대행기관의 대표 행정사로 있습니다. 현재는 법정법인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사 및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여러분 첫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은 교대역 법원 앞이죠.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표 행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비전과 목표, 자세, 그리고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한 법령, 또 이제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법, 행정사가 지켜야 될 윤리, 그리고 행정사의 국민상담, 창업 컨설팅, 이런 분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조에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조의 목적을 위해서 특히 행정적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목표하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행정사로서의 이런 자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이제 유택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란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 여러분 만나 뵌 것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도 국민들을 만날 때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찾아왔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사에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성공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공 덕목 4요소, 이것은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연구한 4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이런 4가지 요소를 드는데 그 중에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학자들은 성공의 85%를 자세가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행정사로서의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지자 부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죠. 논어에. 이 말은 즐거워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저는 감사하는 자보다도 국민 편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 낫다,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 같은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나 꿈, 열정을 잃기 때문에 늙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사 일을 하면서 제 자신 경험을 해보니까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로서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문제부터 또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시간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잘 이해해 둔다면 이제 둘째, 셋째 시간, 넷째, 다섯째 차후에는 각 분야별로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저는 종합적인 강의입니다. 자, 행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 바로 퍼블릭은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합니다. Administration, Minister, Ministry,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Minister, Ministry는 장관이라는 목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긴 거와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바로 국민의 봉사하는, 섬기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를 하면서도 바로 이런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말이 옳은 말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의 섬김을 받게도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특히 3S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섬기는 자죠. 셀프 리더는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지식관리, 재능관리, 여러가지 또 행정사와의 이전 인간관계 관리, 모든 걸 잘해야 됩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정말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이런 자세만 갖는다면 반드시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성공하는데 마침 이 4A 바이러스,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스티븐 버글레스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가 연구한 4가지 바이러스. aloneness, 외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행정사 처음 하다 보면 외로운 때도 많습니다. 쓸쓸할 때도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고객도 없고, 그러나 이 외로움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얼로간스, 아까 섬기라고 그랬죠.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또 애덜터리, 이제 이것은 요즘에 하도 이 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면 이런 성적인 관계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애드벤처 시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면은 반드시 행정사로서 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행정사법 2조, 4조에서는 행정사를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제 일반 행정사가 많습니다만은 회사 행정사는 해양안전심판에 관련해서 또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거 번역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회사 행정사는 법인도 만들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있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도 아주 열심히 번역 업무에 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행정사는 우리 대부분이 일반 행정사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적인 모든 관계를 하는 행정사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의 증가와 정부 조직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는 이제 작년 말 현재죠. 39만 2,500여 명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이건 조사해서 숫자를 너무 정확하게 적었습니다만 40만 시대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금년도 또 이렇게 합격을 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합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부 조직기구를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는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각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이 정부 부처마다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업무가 있죠. 법제처, 법률, 정책에 대한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제처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뭐 교육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 이런 업무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외교부, 통일부도 법무부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본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또 출입국 관련 업무가 또 대표적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또 행정안전부는 우리 직접 감독 관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죠. 여기에도 이제 저는 저작권 업무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행정사는 저작권 업무도 할 수가 있다. 모든 문화예술 관계.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 또 농림축산 식품부,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물론 이제 노무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들입니다만, 또 여성가족부, 또 이제 그 국토교통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제 우리 회사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거는 이제 주로 경영지도사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청급 단위도 각 분야별로 이제 있습니다. 이건 자격사 분야별로 각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기서는 간단히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행정사 업무 수행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법률 연구입니다.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개정된 법들도 알아야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이제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법률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법원 이제에서는 하나의 그 판례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행정에 관한 법률도 알아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행정사가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여러분 보세요.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 1차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민법, 계약론,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행정효율화 촉진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행정사법 설명할 때 모두 이 분야도 잠깐씩 설명할 겁니다. 행정사 신무법, 행정심판 사례,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에서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행정사회를 하기 쉽다. 그게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 업무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먼저 그 업무에 관련된 기본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행정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령은 헌법은 우리 국가의 기본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전부 강의하려면 대학에서는 뭐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 또 우리 행정사 관련된 거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기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행정조직을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이 뭐다 하는 것 알아야 우리 행정사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의 이러한 정신, 또 특히 헌법에서 헌법 23조에 규정된 이것은 우리 행정사와 직접 관련된 토지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그런 문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 근거에 의해서 토지보상 업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뭡니까? 적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당했을 때 국가의 손실을 보상,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지보상의 기본, 근본 헌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에는 구체적인 그 또 이제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차후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와 국가 정부 조직법을 알아야 됩니다. 헌법은 기본 작용 및 기본 조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기본 작용, 이것은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또 행정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사가 구제해주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을 알아야 전반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와 민법, 민법도 우리가 알아야 민법을 알아야 행정법의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사법도 이해가 잘 됩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민법은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민법 총칙, 계약 부분을 알아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법률 행위, 이것도 알아야 된다. 법률 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리고 민법상 법률 행위의 종류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다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자, 행위자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서집하는 행위, 이건 행정사가 많이 하는 업무가 재단법인 서집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행정사가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못 써야 되느냐, 또
실제 고객들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위임계약책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합동행위, 특히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걸로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행위죠.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이런 행위들을 알아야 행정사가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행정법,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사가 행정법을 알아야 행정사법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고유의 공법입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을 행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행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행정에 관한 법, 한 3,0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행정법의 원칙, 이 원칙을 알아야 또 행정심판서를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법률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보호 원칙,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에 적정한 비례를 했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 자기구속의 원칙, 또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심판서 쓸 때 반드시 잘 조정을 해놔야 됩니다. 또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이것을 행정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면에서는 민법하고 약간 민법의 법률행위하고는 다릅니다. 민법에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 중에는. 그러나 우리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특수성으로는 법 적합성, 반드시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내용 실현이 담보돼야 되고,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불가변력, 또 행정구제 제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쟁송제도, 이건 이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소송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변호사, 판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행정심판은 사실 행정기관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됩니다. 이 행정심판에 관해서 행정심판법에서 별도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쟁송은 행정사항의 법률상 관계,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서 일정한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심리하며 판단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입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행정심판을 알아야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소송이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행정소송은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제도인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죠. 가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 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재결, 각종 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됩니다만 음주운전 처분 같은 거,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가 적용된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대리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18조 행정사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또 대리권을 수행하려면 행정심판의
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러나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는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이제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법에서 행정심판 대리권 규정이 없어서 반드시 그것은 향후 입법을 통해서 꼭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심판은 이제 대부분이 취소심판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죠. 이것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무효확인 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 해주고 어떤 사람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건 의무, 그러니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행정소송에도 이런 취소, 무효, 확인 소송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나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또 민중소송, 또 이런 소송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종류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행정사 이런 기간, 청구 기간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정사 일을 해야 된다. 또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청의 직권상급 행정청의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서울시라면 서울시청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한다. 또 청구인 적격으로는 이제 취소 심판의 경우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 확인 심판, 이때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또 이제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아까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 쓰는 거랑 다 같아요. 비슷해요. 예를 든다면 청구 취지에서 음주운전 면허를 취소당했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에 가서 위법 부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행정청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든가 권력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했다든가 또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해야 됩니다. 또 비례의 원칙, 행정사기 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것은 아까 제가 이제 원칙을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반드시 이런 걸 알고 행정심판의 여부를 따지고 우리가 심판서를 쓸 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일단 첫 시간 중요하게 알아야 될 행정사의 전반적인 이제 목적부터 자세, 또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또 이제 헌법, 또 행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법인 헌법, 민법, 행정법, 행정심판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정사법과 행정사법에 관련된 또 민원행정 처리에 관한 법,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행정사가 이제 개업해서 창업해서 어떻게 하면은 컨설팅을 잘할 수가 있느냐, 국민 상담도 잘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인 행정사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가 있는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잠시 쉬셨다가 또 이제 행정사법 또 관련된 법 상담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